오늘의 주제는 아마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을,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엔 조금 두려웠을 그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정말 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처럼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쵸. 오늘 저희는 바로 올해 8월에 나온 JP모건 글로벌 리서치의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저희 목표는 그냥 뜬구름 잡는 예측 말고요. 지금 이 순간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데이터, 그 신호들을 딱 포착해서 AI의 영향을 한번 피부로 느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AI의 영향이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시작됐다. 네, 그것도 우리가 흔히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어왔던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고학력 전문직 분야에서 그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그 근거가 뭔지, 보고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균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한 지표가 바로 대졸자 실업률이더라고요. 네. 사실 실업률이 좀 올랐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경기가 안 좋으면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고서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난 3월 대졸자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5.8%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점은요. 이 수치가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게 이상한 거군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게 거의 법칙에 가까웠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오랜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랄까 중력이 갑자기 약해진 것처럼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와, 중력이 약해졌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뭔가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군요. 근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전공자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분석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정말 궁금해요. 보고서는 AI 기술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될 거로 예상되는 분야,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 그래픽 디자인, 산업공학, 심지어 건축학 같은 특정 전공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아,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마치 특정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AI라는 변수가 특정 분야의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잠깐만요. 컴퓨터 공학은 이해가 갑니다. 코딩을 AI가 도와주니까요. 네, 근데 그래픽 디자인이나 건축학은 좀 의외인데요. 보통 창의적인 영역이라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고들 생각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 통념에 이 보고서가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아, 요즘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몇 초 만에 만들어내는 결과물 수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엄청나죠. 과거에는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몇 시간, 며칠을 들여야 했던 시안 작업이나 컨셉 스케치 같은 초기 단계 업무들이 지금 급속도로 자동화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입 졸업생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보고서에 인용된 경제학자 무라트 타스키도 신규 졸업생들이 특히 불리하다고 경고하던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경력자랑 신입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네, 보고서의 논리를 좀 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0년차 디자이너나 건축가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죠. 이런 복합적인 능력은 AI가 아직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AI를 위협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신입은 어떻습니까? 보통 시안 작업, 자료조사, 도면 정리 같은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기초적인 업무 영역을 AI가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력은 일종의 AI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방어막이 없는 신입들은 그냥 맨몸으로 AI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고 못 구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신입들이 성장할 사다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경력의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요. 이건 정말 분명한 신호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 측면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정말 AI 때문에 채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기술산업심장부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정말 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뭔데요? 보고서가 실제 일자리 창출 데이터로 분석했는데요.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기술 분야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웹 검색,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같은 산업에서 고용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멈췄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그 시점입니다. 바로 2022년 말
채 GPT가 세상에 공개된 직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와,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AI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과도하게 인력을 뽑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와서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요? 물론 보고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긴축 재정 효과 분명히 존재하죠. 네.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더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등장이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인력 구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생각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코드 생성 AI 덕분에 개발자 한 명의 생산성이 2배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전처럼 100명의 개발자를 뽑을 필요 없이 50명만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듣고 보니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긴축 재정이라는 단기적인 파도 위에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함께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쓰나미가 모든 해안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요. 기술 산업이 아닌 다른 전문직 분야는 아직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데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 컨설팅, 법률, 회계 같은 곳에서는 아직 이런 고용 정체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아, 아직은요? 네, 아직은 파도가 미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그냥 실리콘밸리에 국한된 문제? 그러니까 기술업계 사람들만 걱정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워낙 그쪽은 변화가 빠르니까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요? 네, 보고서는 가장 유력한 설명을 아직 AI 도입이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보고서가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10% 미만, 그리고 전문 과기술 분야에서조차 약 20% 정도만이 AI를 업무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 산업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선두주자라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산업들은 아직 그 뒤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기술 산업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합니다. 탄광송의 카나이아? 네. 과거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용 정체 현상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법률, 금융, 컨설팅 등 다른 모든 전문직 분야에 닥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와, 정말 섬뜩한 비유네요. 지금 괜찮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카나리아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거군요. 네. 자, 정리해보면 신규 대졸자들의 취업난과 기술 산업의 고용 정체라는 두 가지 불안한 신호가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다면, 예를 들어 다음 경기 침체가 닥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AI는 경기 침체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고서는 1980년대의 역사적 사례를 소환합니다. 당시 공장 자동화가 제조업의 판도를 바꾸던 시절이죠. 아,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했던? 네. 로봇과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조립 라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던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제는 회복되는데 일자리는 예전처럼 늘지 않는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닥칠 때마다 그런 유형의 일자리들은 해고됐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다시 복원되지 않거나 훨씬 더 느리게 회복됐습니다. 아, 자동화된 기계가 그 자리를 영구적으로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바로 이 패턴이 21세기형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게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이 이제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직업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과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변호사 같은 직업군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네, 근데 그 직업들은 공장 일처럼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이고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일들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네.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방금 언급한 그런 비반복적 인지노동 직업군의 실업 위험이 건설이나 운송 같은 육체노동 직업군의 실업 위험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변호사가 해고될 위험이 트럭 운전사가 해고될 위험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인가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노동시장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리 없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생성형 AI의 능력에서 찾습니다. 아, 생성형 AI는 반복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디자인을 하고 법률 문서를 분석하는 등 과거에는 오직 고도로 훈련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비반복적 인지 업무를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보고서가 왜 다음 경기 침체가 상당히 암울한 프리티 디스멍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는 전문직들이 해고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AI가 빠르게 채우면서 그들의 복귀가 훨씬 더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JP 모건의 보고서는 AI의 일자리 대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정 전공,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디자인 분야 대졸자들의 실업률 증가라는 신호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는 클라우드나 웹검색 같은 핵심 기술 산업에서 챗 GPT 등장 직후 고용 성장이 멈춰서는 이른바 탄광 속의 카나리아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재의 신호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다음 경기 침체기에는 과거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고숙련 전문직들이 전례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회복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서막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보고서는 AI에 의해 대체되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당 부분 비관적인 전망이었죠.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AI가 코드를 짜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방연해지는 시대에 반대로 인간만이 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일까요? 복잡한 윤리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연결 능력일까요? AI 시대의 지식 노동의 새로운 경계는 과연 어디에 그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